요즘에 원룸 공실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최근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룸 자체 건물이 운영이 잘 안 된다거나 내부에 제대로 수리가 안 됐다거나 임차인분들의 이런 요구 조건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운 매물들, 잘 관리가 안 되고 청소도 안 되고 이런 매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 저 같은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모든 게 다 패턴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사시던 분이 이사를 나가시고 정상적으로 내부에 입주 청소를 비롯해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제품이나 옵션들의 동작 상태를 다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내부에 청결하게 방 내부의 방향제부터 시작해서 깔끔하게 또 따뜻하게 관리가 잘 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방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공실 기간도 길어지고 구하시는 임차인분들, 예비 임차인분들도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봐도 소장님들, 실장님들 말씀이 예전보다 손님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나 빌라왕이나 여러 깡통 전세 이런 이슈들이 2년 전, 3년 전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비아파트 시장에 전세에 이렇게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의 수요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경기도나 서울이나 핵심 요지에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이렇게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한도 끝도 오른다, 이런 얘기를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같은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에게까지는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는다거나 이제 지방도 대구도 광역시도 이제 전세는 이렇게 좀 어렵다 해도 전세 찾는 분들도 월세로 다 가기 때문에 월세 쪽은 금방 구해지고 계속 조금씩 월세 가격을 올리더라도 계속적으로 일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오른 게 맞네라고 이론적으로나 뉴스나 다른 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오히려 월세 쪽으로도 구하시는 분들도 지금 요즘 많이 없다라고 소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예전보다 심각하구나, 2, 3년 전 때보다 너무너무 힘든 지금 비아파트 임대 시장의 찐 현실이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빨리 공실을 해결하고 내 물건에 빨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이겠죠. 월세 가격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힘들면 가격을 낮추면 되잖아. 월세 가격을 좀 많이 빼줘라, 보증금도 낮춰주고,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자체의 일만으로 원인과 결과가 나온다거나 해결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연결이 돼 있다. 무슨 얘기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요가 점점 없어지는 이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왜 월세 30만원 35만원 이거밖에 안 하는데 예전에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왜 찾는 손님들이 없어지지? 주변에 있는 임대인분들이나 건물주분들 얘기를 해봐도 다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빨빨 구해졌는데 요즘에는 손님도 없다, 공실 기간도 길어진다. 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사시는 보통 20, 30대 분들의 1인, 2인 가구분들이 예전보다 인구수도 줄었을 확률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최근에도 저도 이제 두 분이 계약이 끝나고 나가셨는데 두 분 다 이제 본집, 그러니까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거 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냐 여쭤봤더니 지금 회사 일이 본인들이 다니고 있던 회사가 이분들만 특정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중소기업을 다니시는데 월급도 밀리고 또 아무래도 회사를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아야지만 나와가지고 본인들도 주거비도 내고 식비도 감당도 하고 이렇게 나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나의 이런 근로소득, 월급, 회사, 직장이란 이게 안정적으로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구나.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거기에 내가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게 임차인분들 1, 2인 가구의 미혼분들 대다수인 이 상황에서 그분들이 탄탄하게 고용이 돼서 월급을 받아서 1인 여기 원룸이나 투룸에 살면서 최소한의 주거 비용만 내고 나머지 월급 받은 것을 돈을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재테크 투자를 해서 더 나은 쪽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더 나은 입지로 올라가는 이런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게 건강한 사회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고용이 불안하다, 직장을 퇴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또 더 연결이 돼서, 그럼 지금 정말 내수가 힘들고 이 직장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회사 고용돼 있는 직원들 중에서 일부를 감축한다거나 인원 감축을 한다거나 명퇴를 시킨다거나 계속적으로 사업을 줄인다거나 몸집을 줄인다거나, 그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고용이 불안정하고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거비가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본집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거나 뭐 점점점 더 싼 집으로 가거나, 이런 쪽으로 최악의 경우로 계속적으로 빠져들어간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금리가 높고 대출이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확대되고 계속적으로 수출도 많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수도 안 되고 매출도 안 나오고 순이익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이걸 은행 빚은, 대출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계속적으로 그대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게 맞나? 도저히 안 되겠다, 뭐 반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 본인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 원룸에 단순하게 뭐 지금 수요가 축소되고 내 건물이 뭐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아무리 했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왜 계약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단순하게 내 건물, 내 동네, 이것만 지금 파악을 해서 제대로 이게 지금 이게 뭐 건물에 뭐가 안 좋기 때문에, 뭐 다른 건물에 비해서 경쟁력이 내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것이 바로 핵심적인 것이 이런 경제, 내수, 또 거기 사는 임차인분들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그분들의 고용이 힘들고 그분들이 자산이라든지 월급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사를 가시고 다시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상황도 최근에 제가 겪은 바로는 상당히 많이 있다. 또한 이런 대구, 제가 사는 대구의 이런 지역적 또 부동산 특징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3년간의 신축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도 많고 엄청나게 지금 가격도 구축부터 시작해서 많이 전세 매매할 것 없이 많이 가격이, 아파트 가격조차 막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시던 비아파트 시장에 있던, 여기에 계속적으로 주거를 하시던 이분들이 아파트도 전세가 가격이 많이 내려갔네, 아파트도 월세가 많이 떨어졌네, 내가 지금 뭐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여기 다가구에 살 바에는 조금 더 돈을 보태서 조금 더 좋은 주거 환경이 보장되는 아파트 쪽으로 난 가야 되겠다, 아파트는 조금 더 전세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면서 그래도 비아파트를 좀 불안정하게 가는 것보다는 아파트 시장으로 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또 줄어들었던 수요를 또 아파트 쪽으로 빼앗기게 되는 이런 지방 시장도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구 같은 이런 물량이 많은 시장에서는 지금 비아파트, 이런 다가구 운영하시는, 또는 빌라 같은 이런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또 임대사업자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지옥 같은 시장을 지금 3년 4년째 겪고 나가는 것이, 또 그것이 또 현실에 있는 또 지금 현실적인 여기다라고, 또 일반 뭐 올 근생 건물이라든지 다가구 1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가 건물에서 운영하시는 저 같은 또 이런 자영업자분들 또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범어동, 만천동, 대구로 따지면 메인 그런 상권에 있는 1층 공실와 저기에 뭐 이렇게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거기가 지금 비어 있다고? 제가 10년 이상, 20년 이상 돌아다니면서도 거기에 단 한 번도 공실이 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런 핵심 상권도, 핵심 이런 상가 건물도 공실이 나 있고, 임대로 붙어 있고, 그쪽으로 뭐 연락 달라라고 돼 있고, 뭐 권리금 있었다가 뭐 지금 무권리로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지금 이건 이제 자영업 이런 내수 시장도 완전하게 박살을 넘어서서 뭐 전멸해가는, 지금 누가 더 사람들은 더 내가 지금 월급이 없고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주거비도 내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주머니 사정도 어려워지고 월급도 줄어들고,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뭘 사 먹거나 뭘 소비를 한다거나 뭘 써야 된다는 이것조차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뭐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거나, 또 지형을 고용하시는 분들은 직원분들의 인건비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돈도 안 되고 매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든지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일반적인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또한 지금 뭐 피부로 저 같은 분들은 엄청나게 와닿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가구 이런 1층의 근린 생활에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하지만 또 연결이 되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그 또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에
건물주가 있겠죠. 그 건물주 임대인분들이 그런 월세라든지 관리비를 받아서 본인들은 뭐 다 뭐 옛날부터 부자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대출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껴서 그 건물을 내가 내 명의로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그 돈이 월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출 이자를 내가 낼 수 없는 어려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임차인도 힘들지만 거기를 운영하시는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 주인이라든지 건물 주인 분들도 제대로 된 이런 수익이 없다 보니까, 월세가 없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낼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내가 뭐 남들 부러워하는 건물주다 그래도 나 제대로 지금 월세도 못 받고 있고 계속적으로 연체가 되고 있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은 지금 뭐 당장 내가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저쪽은 지금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고, 지금 여기도 힘들고 여기도 힘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힘들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물건을 처분한다거나 헐값에 건물을 던진다거나, 그런 매물들도 지금 이런 지방시장에는 엄청나게 많고, 뉴스로만 보던 강남에는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나고 빌딩이 뭐 울근생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 뭐 무슨 남의 나라 얘기인 듯한 이런 얘기들만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야, 이거 정말 다 망하는구나. 건물주도 망하고,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도 망하고, 주거로 들어오시는 그런 임차인분들도 완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다 망하게 되는, 이것들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 기초를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 중산층 이하 분들의 이런 주머니 사정, 경제 사정,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완전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저도 그 한 사람으로서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타파를 해야 되나. 너무너무 저희가 지금 고민도 많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발버둥 쳐도 우리가 늪에 들어가면 발버둥 할수록 계속 더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에서 작금의 현실에서 거기 있는 거기 엄청나게 정치인들 많죠. 그 사람들, 또 정부의 고위 관료들, 이런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 물론 뭐 구청장들, 이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있죠. 특히 이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어려운 대한민국, 저성장의 늪에 빠진 지금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향후의 성장 동력이 무엇이며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2030이 취업이 잘 되면서 그들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돈으로 잘 모아서 굴려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주식에 돈이 들어가고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이런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뭐 나누고 분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장을 해야지 뭐 나누고 이것을 자시고 할 건데, 뭐 무조건 뭐 돈을 지금 풀어가지고 국가에서 빚을 내가지고 뭐 돈을 뭐 1인당 뭐 나눠준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 속에 있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성장 동력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음 먹거리에 있는 그런 산업을 대한민국이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어떻게 하면 일본은 어떻게 해서 저성장을 지금 탈출해서 잘 나가고 있는지, 미국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 어떻게 성장 동력이 좋은 그런 나라들은 그런 모델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들일 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쪽으로 모든 인력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독특하신 분들, 경제 뭐 고위 관료들, 정부, 기업가,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각 분야별로 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야지만, 그런 뉴스들만 메인 뉴스에, 그러니까 그런 정책 회의들, 이런 것들만 우리의 메인 뉴스를 장식하면서, 야, 정말 젊은 사람들도, 야, 좀 우리의 위에 있는 분들이, 와,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의 다음 먹거리를 하려고 그래. 나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다음 미래를 위해서, 그 다음 내가 희망적인 뭔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난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대한민국 가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들 이 기득권, 절대로 놓지 않은 그 기득권, 와, 정말 이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놈들 때문에 무슨 뭐 분배를 하자, 뭐 어쩌고 하자, 지금이 뭘 해야 된다, 성장하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성장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게 아니고 무조건 뭐 자기들 표를 위해서 다음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이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 이런 권력력에 눈이 먼 그런 놈들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 진짜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저런 놈들을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앉혀놨는데 도대체 이건 뭔가 크게 잘못해도 완전 너무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안 그래도 날씨도 지금 너무너무 추운데 우리 너무 지금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그런 현실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자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런 것을 약진을 발판 삼아, 그런 얘기가 있죠. 약진을 발판 삼아서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도 그런 것들 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열심히 그 현장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또 그 본 돈을 어떻게 하면 다음에 내가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내 화폐 가치를 해칭을 하면서 떨어지는 것을 해칭해서 방어하면서 더 좋은 자산 쪽으로 내 돈을 넣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경제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내 아이들 내 자녀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실은 그렇게 내용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같이 우리가 지금 이런 대한민국 이런 상황이 이렇고 저같이 이런 원룸을 또 운영하고 건물주로서 또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으쌰으쌰 해보자 그래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다면 널널이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